다음 이야기는 인형에 녹음된 낯선 아이 목소리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경고, 괴담, 에린, 앵치, 앵살, 앵적 가혹행위. 자, 봅시다. 가정재판소의 신문에 송부된 소녀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지, 용모 등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소년법 제61조의 이야기입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츠루다 하나에 씨는 자신의 집 옷장에서 낯선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수제인 듯한 그 인형에는 묘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츠루다 하나 씨와 만난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온라인 요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도 같은 학생으로서 참가했고 수업 후 잡담을 나누며 친해졌어요. 그로부터 조금 지나자 라인으로 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내가 허리를 다쳐 요가 교실을 그만둔 뒤로는 하나의 씨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좀 좋아했나 본데? 그런데 지지난달 초에 오랜만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제가 긴히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째선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그녀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씨는 50대 화트타임 종업원이고 샐러리맨인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어요. 부부에게는 유다이라는 20세의 아들이 있는데 작년 봄에 재수 생활을 거치고 도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지금은 히로시마를 떠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상담은 넌 죽었다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씨는 작년 말경 유다이 씨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이 씨가 집에 있을 때는 한창 때이기도 해서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자제했는데 이제 홀로 서기도 했으니 들킬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 그날 하나의 씨는 10수년 만에 아들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괜히 숨을 죽여요. 또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장수 풍뎅이를 키우던 벌레장, 중학교 부활동 때 매일 입던 유니폼, 재수생 시절의 식탁에서 읽던 참고서, 그것엔 유다이 씨의 수많은 추억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씨는 차분하게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오자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운동화 아니냐? 본 적이 없는 상자입니다. 멋대로 열어도 될지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는 없었어요. 상자 안에는 수제로 보이는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의 씨는 이거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아들은 손재주가 없어서요. 인형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런 걸 선물해줄 여자애도 제가 아는 건 없어요. 하나의 씨의 남편도 재봉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형은 무엇인가?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항상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솔직히 이게 그렇다고 해도요. 고작 인형을 그렇게 신경 쓸 건 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씨의 말로는 이 인형에 이상한 부분이 있대요.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요. 하나의 씨는 인형의 배가 유독 딱딱한 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 들어있나 하고 만져보자 갑자기 인형에서 소리가 났대요. 히노시타 미키예요. 그것은 4, 5세 정도 되는 여자의 목소리였고 싸구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처럼 심각한 잡음으로 가득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마 인형 안에는 소형 기계가 들어있고 그걸 만지면 소리가 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씨는 다시 한번 인형의 배를 눌렀어요. 그러자 좋은 아침. 아까와 같은 여자의 목소리. 마찬가지로 잡음투성이인 음성이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인가 계속 누르는 동안 하나의 씨는 한 가지 법칙을 알게 됩니다.
키노시타 미키예요. 좋은 아침. 잘 자요. 바이바이. 이 네 가지 말이 순서대로 반복돼 재생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말하는 인형. 장난감 가게에 가면 그런 건 진짜 개 많습니다. 한때 퍼피라는 인형이 큰 히트를 친 적도 있죠. 그러나 하나의 씨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런 거랑 좀 다르대. 인형에서 재생되는 음성에는 말소리나 차가 다니는 소리가 섞여 있어요. 이게 도무지 상품으로 팔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자아이의 말소리는 더듬거려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성우가 녹음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개인으로 찍은 홈비디오 소리가 좀 나는 그런 느낌이래. 그러나 트루다 씨의 댁의 아들은 유다이 하나야. 가까운 친척 중에도 여자가 없어요. 애초에 키노시타 미키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대체 이건 뭐냐 이거지. 하나의 씨는 유다이 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뭐야 엄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버려. 뭐 이런 결말을 기대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라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거든요.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누가 준 건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서 곧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팔불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유다이는 따뜻하고 사실은 착한 애예요. 그렇지만 자기 세상 안에서만 사는 면도 있어요. 왠지 부모에겐 말하지 못할 비밀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하면 걱정돼서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숨기는 게 없는 아이는 없겠죠. 그러나 모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녹음된 인형은 분명히 이거는 씨발 어딘가 기묘하다 이거야. 하나이 씨의 걱정도 이해가 가지만 실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유다이 씨 몰래 그 인형을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택배가 왔어요. 이거 옷이 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일단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딱 눈으로만 볼 때. 이 숨은 그림 찾기인데 단추가 3개야. 봉제 인형. 이게 수제로 만든 티가 확실히 나요. 바느질이 불규칙해.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이 직접 녹음한 걸 여기 넣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목적이 또 뭐냐고. 이거 뭐 레게 머리 하고 있고. 재질을 보아하니 역시 일반 가정집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소리가 나는 구조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좀 넘기니까 재봉선이 나와. 이게 덮개겠죠. 내키진 않지만 실을 잘라서 열어봅니다. 뭐가 들어있네요. 아, 요런 거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인형과는 다르게 이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중국산 녹음기 같은 느낌. 시험삼아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거칠거칠한 소리가 납니다. 바람 소리, 막 사람 말소리도 있고 야외에서 녹음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좀 나고 생활잡음이 그 다음에 키노시타 미키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리고 톤이 좀 더듬거리는 목소리래. 글자로 정확히 옮기자면 이런 거죠. 키노시타 미키예요.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른다. 마찬가지로 또 잡음이 흐르고 희미하게 기타의 연주 소리가 들려. 몹시도 더듬대고 기타 소리가 존나 실력이 없어요. 네. 그걸 쓸어내리듯이 또 이번엔 이런 소리가 나. 좋은 아침.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좋은 아침. 이렇게. 그 뒤로 버튼을 몇 번 더 누르니까 역시 하나의 씨가 말하는 대로 키노시타 미키예요. 좋은 아침. 잘 자요. 바이바이.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계속 번갈아 나오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하임 눌러주세요. 기계 뒷면을 보니까 이게 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소나카 토이. 이게 좀 이제 그 제조사인가?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실업 이런 느낌. 자, 검색해봅니다. 완구 기업이네. 그러면 수제면 안 되잖아. 아, 녹음기만 사서 넣을 수 있으니까. 주로 봉제 인형 만드는 장난감 제조사예요. 고객 서비스에 그 기계 사진을 보내 문의하니까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소나카 완구 고객센터에 우라타 데스. 연락 주셔서 아리가또. 보내주신 사진근호 본사노 제품드 토킹의 베어에 내장된 부품 데스. 아래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눌렀어요. 딸깍. 그러니까 이게 나와. 토킹 베어. 예? 말하는 곰이란 뜻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인형. 아, 그럼 이거 누군가의 사용자의 소리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걸 누가 그거 가지고 인형을 만든 거야. 녹음된 걸 빼가지고 다른 인형 만드는데 쓴 거야. 그럼 문제는 왜 씨발 유다이가 갖고 있냐는 거지. 어떤 루트로 인해서. 2007년 10월에 만들어졌고 인기 상품이었다. 애들이 좋아했다. 입학식이나 뭐 생일 축하 선물로 제격이다. 야, 이거 봐라. 인형 뒷면의 지퍼를 열고 내장된 기계를 꺼낸다. 녹음 버튼 누르고 마이크 향해서 녹음하고 5초 정도 녹음이 가능하네요. 재생 버튼 누르면 녹음한 문장이 스피커에서 재생되고 4종류를 녹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누군가 이 토킹 베어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퍼 열고 꺼냈어요, 이 녹음기를. 그래서 키노시타 미키라는 여자한테 선물로 줬어. 그러니까 얘가 갖고 놀다가 저는 키노시타 미키예요 막 이런 거 녹음한 거야. 그 녹음기를 누가 수제 봉제 인형을 만들면서 안에 넣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왜 츠루다 유다이 씨 방에 있는 거냐? 키노시타 미키와 유다이 씨는 어떤 관계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이제 좀 막막해. 키노시타 미키를 검색해보려고 그래도 한자를 모르면 일본이니까 이게 무슨 히라가나인지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 정보가 없습니다. 드문 이름도 아니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제보자 하나씨에게 전화해서 뭐 얘기가 좀 더 없나요? 물어봅니다. 네, 츠루다요. 오케이씨인가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죠? 이번 일은 정말... 하나씨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힘없이 들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래저래 조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아직 중요한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요, 이전에도 여쭤봤지만 이 키노시타 미키라는 이름에 짚히는 바가 전혀 없나요? 없어요. 그때 이후로 친척이나 이웃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전혀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젯밤에도 남편이 이제 적당히 하고 잘해요. 화를 존나 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저는 계속 검색했어요. 여러 가지 한자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미키라는 이름은 정말 다양한 한자 패턴이 있잖아요. 결국 아무 수학 없이 새벽까지 밤을 샜어요. 아이, 새벽이라뇨?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때문에 직장에서도요, 별거 아닌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이, 무리하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대화가 끊겼다. 수화기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물론 고작 인형 하나 때문에 이렇게나 안절부절한 일인지 저도 느껴요. 그렇지만 걱정돼요. 아들은 몇 잔을 먹어도 제 안에선 여전히 연약한 아이예요. 아이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또. 에휴 씨발. 애가 20살이라며.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리 아이 이래버리면은 응?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애가 이상한 녹음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유다이는 이제 어른이니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만은 그 아이를 좀 알아두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설령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 애는 제가 모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닐지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에 들 수 없어요. 기분은 알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사는 유다희 씨가 걱정되는 건 부모의 마음으로서 뭐 당연하겠죠. 근데 좀 과해, 이 아줌마가. 성인이 된 사람의 모든 걸 알아두는 건 불가능하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혹시라도 하나희 씨의 지나친 아들 사랑이 이 사건의 진상을 좀 흐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희 씨, 과감한 부탁이긴 하지만 제가 유다희 씨랑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케츠 씨가 말해요? 네, 유다희 씨는 아마도 그 인형에 대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부모님에겐 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도 않을까요? 엄마한테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일 말이에요. 의외로 남에게는 진실을 말해줄지도 몰라요.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아드님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아는 웹 작가한테 인형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가져서 성가시라는 식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것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과부호할수록 아이는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는 걸 꺼리게 된다.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다이도 좀 그런 게 아닐까?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뒤 하나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다희 씨는 나와의 대화를 승낙해줬어요. 하나희 씨는 그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그가 젊은이로서는 특이하게도 웹작가를 좋아해서 이 사이트를 알아준 덕이 컸을 거예요. 며칠 뒤 유다희 씨가 학교를 쉬는 날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그 대화 기록입니다. 재밌겠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웹작가 우케츠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츠루다 유다이예요. 그 어머니가 괜한 걸 부탁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잠잠한 말투에 살짝 서투리가 섞여있다. 갓 상경한 순박한 청년의 이미지 그 자체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얘기 때문인데요. 어머님께 얘기 들으셨겠지만 유다희 씨 방에서 이게 처음 보는 인형이 나온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유,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그 인형이 신경 쓰여서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거 어떻게 손에 넣으셨는지 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뭐 어머님께 알리기 싫으면은 말 안 할 거예요. 아유, 그 압류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는 말해주실 수 있나요? 뭐요. 말하고 말고요. 유다희 씨는 기억을 더듬듯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었어요. 쇼와 보우라는 친구들과 놀고 있을 텐데 쓰레기장에 인형이 버려져 있었어요. 딱히 원하진 않았는데 어째선지 들고 가자는 분위기가 되고 어느샌가 제가 들고 있는 흐름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요, 어머니께 들키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저 상자에 넣어서 옷장에 숨겼어요. 그러면 그 인형은 원래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김이 빠졌다. 그렇다면 딱히 감출 것도 없지 않나? 하지만 그 다음 유다희 씨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쥐가요, 우케츠 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인형의 주인을 찾는 걸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 인형을요, 쥐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인분께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쓰레기장에 있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버린 걸 지금 돌려받아봤자 뭐 귀찮기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요, 사과하고 싶어요. 멋대로 가져가서 죄송하다고요. 항상 신경 쓰였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주인을 찾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요, 이전에 엄마가 그걸 찾았을 때 이젠 그만할 때가 됐다고 다짐했어요. 안 되면 제가 직접 할게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투는 진지했어요. 뭐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리죠. 괜찮겠어요? 고맙구만요. 인형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의 이 감정이 진상으로 이어지는 힌트가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더 할 건데 인형을 주운 쓰레기장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집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같이 인형을 주었던 그 두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이 되나요? 슈오는요, 가나가와에 있는 대학 가서요, 가끔 만나곤 해요. 보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못 만났어요. 고향이 남아서 우리 고향을 살리려고 가업을 잇는다고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뭔가 알아내면 연락드릴게요. 인형을 주운 곳이 근처 쓰레기장이면 키노시타 미키는 트루다신의 댁 근처에 살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묘합니다. 하나이스는 키노시타 미키를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해도 누군가는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혀 몰라요, 지금. 자, 그날 밤 작년에 출판한 책의 집필을 도와준 지인을 집에 초대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리아라 씨입니다. 이 양반 이제 본업이 설계사예요. 최근에 불황 탓에 일이 줄어가지고 추리소설 분석만 하고 있는 그냥 방구석 백수야. 그렇게 추리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 인형을 보여주고 유다이 씨의 이야기를 했죠. 쿠리아라 씨는 이래저래 지식이 풍부하고 두뇌가 유연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죠. 나의 말을 묵묵히 들은 뒤 그는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이란 양반 말이야. 거짓말을 했네. 그런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으니 나는 어안이 펑펑해졌습니다. 우케츠 양반도 그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나? 물론 버려진 인형을 주인이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아이, 그건 그거고 더 이상한 건 말이야. 이 인형을 준 식이다 이 말이야. 식이요? 문제의 인형 안에 이 토킹 베어에 내장된 기계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쿠리아라 씨는 인형을 손에 줍니다.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네. 아마 이게 기계에서 이 치수를 맞춰가지고 만든 거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인형이란 이것은 이 타킹 베어가 발매된 뒤에 만들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이 토킹 베어가 이게 언제 발매가 됐었죠? 2007년 10월이야. 여기 써 있어요. 2007년 10월. 조용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주 귀가 너무 아파갖고 저번에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이요. 적어도 그 뒤에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유다이 씨가 이제 20살이요. 이 새끼가 이제 재수생활 끝내고 작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올해 21살 아니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 인형을 주었다. 여기 단순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인형이 버려진 게 2008년 여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만들고 1년 안에 버려졌다. 이 얘기요, 이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 듣기에? 이 손수 만들고 게다가 목소리도 직접 녹음한 만든 인형인데 이거 잠깐 갖고 있다가 그냥 휙 버리다니 말이오. 응? 어떻게 생각해, 우케츠 양반아? 이게 듣다 보니 또 그렇기도 하군요. 인형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는 말은 내가 보기엔 거짓부렁이요. 그러면 유다이 씨는 어디서 인형을 주웠을까요? 지금 내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추측이 된다 이 얘기야. 정말인가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이거지. 아마 따개버린 우케츠 양반아, 이 추르다스네 댁의 주소를 혹시 알고 있나? 예, 알죠. 나는 하나에 씨가 인형을 보냈을 때의 송장을 쿠리아라 씨에게 보여줬다. 쿠리아라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분 탓일까? 표정이 점점 험악해진다. 다음에 말이요. 유다이 씨와 셋이서 대화해보지 않겠어? 이 온라인으로도 괜찮으니까 말이요. 셋이서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나는 유다이 씨에게서 연락해 그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부탁한다고 했지만 마침 그때는 기말고사 기간이었기에 회의는 2주 뒤에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2월 10일 오후 4시 그날이 됐습니다. 나와 쿠리아라 씨와 유다이 씨 셋이서 줌으로 모였어요. 유다이 씨는 살짝 긴장한 듯 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시끄러워 뒤지겠는 쿠리아라. 아이고 유다이 씨,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만나는구만. 처음 뵙겠어요. 죄송한데 이 모르는 아저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젊은이랑 내가 대화가 될까 그래? 아니요.
아니요. 잘 부탁드려요. 아이, 타령 총각이었구만. 지금 대학에서는 뭐 공부하나? 경제학이요. 마르크스 파요? 케인즈 파요? 내가 볼 땐 당신은 공화당 쪽이야. 뭐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예. 이제 쿠리아라 씨, 그 아가리 삶으시고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유, 내 또 나이 들어서 주체결 실례했구만. 그래. 우케츠 양반에게 내 얘기는 진작에 들었어요. 이 유다이 씨가 인형의 주인을 찾으시나 본데. 맞아요. 하지만 말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유, 그래요? 그럼 이후로 찾아야지 말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셋이서 이제 한 팀이야. 우리 크루야, 크루. 크루 알아? 크루? CREW. 크루야. 한 팀이 된다 이거야. 아유, 고마워요. 다만 말이요, 그 전에 말이요, 내 유다이 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당신이 인형을 주었을 때 그 상황 다시 한번 좀 들려달라 이거야. 분명히 친구 둘이랑 같이 있다 그랬어. 그때 그 이름이 그 쇼랑 그 누구더라 하나가 뭐더라? 보예요. 맞아, 그랬지. 그 특이한 이름이더라고. 이 양반들이 이게 본명이 아니지? 맞아요. 보의 본명은 켄타예요. 아니, 그러면 어째서 보라는 별명이 붙었나? 이게 좀 별명이 좀 음탕해, 솔직히 말해. 뭐 비염이 있는 거야, 뭐야? 아니요. 구리아라 씨, 또 씨발 또 딴소리만 하잖아요. 네, 다음부터 이러면 안 데려와요. 그리고요, 보호의 콧물을 비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쓸데없이 리얼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좀 나빠요. 응? 아이, 내가 또 주책이구만.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돼. 아이, 뭐 잡담 이 정도 하고. 유다이 양반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내 물을게. 이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 유다이 씨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허둥대듯이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하셔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다이 씨는 과거에 본인의 행동에 이 상당한 뭐랄까 이 자책감을 갖고 있다 이거야. 버려진 인형을 죽기만 했다면 이 보통 사람 그렇게 후회 안 해. 근데 이 유다이 씨는 말이야, 뭐가 더 찔리는 뭐가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 인형은 그래서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주운 게 아니다. 이것은 말이야, 세볐다 이거야. 안 그래? 유다이 씨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유다이 씨, 저도 쿠리아라 씨도 경찰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목소리가 좀 크긴 한데 뭐 혼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말할 수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해주면 돼요, 솔직하게.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요. 우린 말이야, 유다이 양반아, 왜 당신 편이야? 우리 뭐라 그랬어? 말해봐, 우리 뭐라 그랬어? 크루요? 그래, 우리는 크루야. 크루한테는 다 말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당신을 돕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이 필요해. 알겠어요. 그럼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죄송하구만요. 그럼 역시 인형은 훔친 건가요? 맞아요. 그럼 대체 어디에서 훔친 건가요? 자,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우케츠 양반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케츠 양반은 어디서 훔쳤던 것 같아? 저요? 수제 인형을 훔친다면은 뭐 친구 집 아니면 뭐 이 장난감 파는 이런 가게 아닐까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말이요, 주인은 찾을 필요도 없어. 그렇다면 아니면 말이요, 지나가던 여자애한테 몰래 세볐든가. 아니에요. 지는 그런 짓은 안 하는구만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나도 말이야, 이 인형을 보니까 이게 남자애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말이야, 어떤 가능성이 또 있겠냐는 거지? 응? 실례지만 말이야, 유다이 씨, 당신네 댁을 이 지도로 좀 찾아봤어 내가. 구레라 씨는 줌 화면에 스마트폰을 비췄습니다. 상공 촬영 사진이에요. 야, 이거 경치가 좋구만. 아주 이런 데 가면은 오래오래 잘 살겠어, 건강하게. 주변에 주택이랑 상밖에 없어. 애들이 살기는 뭐 좀 심심하겠지만, 근데 말이야, 유다이 씨네 댁 근처에 아주 그냥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지. 그렇게 말하며 화면 안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부지 안의 지붕이 여러 개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절이구먼요. 절이요? N간지라는 사원이요. 이것도 모르나 젊은 양반들이? 인형은 말이요. 여기서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어. 예, 맞아요. 하지만 어째서 절에 인형이 있죠? 혹시 그렇지. 우케치 양반이 나랑 이럴 때는 또 호흡이 맞아. 그렇지. 그거 인형 공양이야, 공양.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공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추적했었잖아. 야,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알아보네. 인형 공양. 낡은 인형을 절이나 신사에서 태우는 의식. 말하자면 인형의 장례식이다. 메이지 신궁이 유명하지만 인형 공양을 하는 절은 일본 전국에 있다고 내 들었어. 이 N간지도 그 중에 하나야. 검색하니까 이게 N간이 적혀있더라고. 그러면 이 인형은 공양을 위해 절에 들여놨다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그런 소중한 걸 둔 곳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우리 유다이에게 물어보자. 이게 릉? 사실요. 제 친구가 그 절집의 장남이구먼요. 친구가 절집의 장남이요? 나도 처음엔 설마였어. 스님의 아들이라 가지고 뭐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닐까 했지. 하지만 별명은 대부분 농담 같은 거니까 말이오. 분명 보호는 고향에나마 가업을 잇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구리아라 씨 말씀대로예요. 제 고향에선 놀 곳이 없어가지고 자주 보은의 집에 가서 경례를 담음했어요. 들키면 혼나니까 몰래요. 어느 날 부부가 어디선가 열쇠를 갖고 와서 재밌는 걸 보여줄게라며 안내해줬어요. 그 방에는 인형이 잔뜩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모아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셋이서 반 장난으로 놀다가 그러다 보니 제가 어쩌다 잡은 인형에서 소리가 났어요. 키노시타 미키예요 라는 젊은 여자의 소리였어요. 그걸 들은 쇼가 낄낄대면서 유다 이게이야, 너 미키랑 결혼하셈, 데려가셈 이라고 마구 말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건데. 뭐 그럼 애들의 돈 없는 장난이다 이거지? 죄송하구만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인형의 주인에게 사양하고 싶다 뭐 그런 거요? 맞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시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돌려받아도 귀찮지 않을까요? 공약이라고는 해도 이게 쓸모없지만 버리기에는 찝찝하니 절에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미 한참 전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유다희 씨가 그렇게까지 속을 썩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신경 쓰였던 게 있어요. 그 방에는 다른 인형도 잔뜩 누워있는데 전부 다 낡고 더러워진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인형만은 새 것인데다가 깨끗해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그 말은 즉 다른 인형과는 곡물로 받쳐진 이유가 다르다는 말이구만. 이유요? 곡물로 받쳐진 인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낡은 인형, 다른 하나는 고인이 아끼던 인형이다 이거야. 키노시타 미키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미키의 부모는 딸이 생전에 이 아끼던 인형을 곡물로 바쳤다 얘기요. 만든 지 1년 안에 버려졌다는 건 뭐요? 미키가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다 맞아떨어진다 얘기요. 유다희 씨가 오열합니다. 유다희 씨는 그걸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요 고등학생 때 국어에서 인형 고양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버티겠습니다. 그때요 그 이유를 줄고 옷장을 여는 것조차 무서워서 정말 저는 정말로 벌 받을 짓을 해버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이요. 좀 콧물 좀 닦아봐요. 그거. 일단은 키노시타 미키 양의 가족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사죄하는 게 이게 제일 낫다 이거야. 둘이서 어떻게든 이게 좀 집을 찾아보자고. 이 새끼는 이게 글렀어. 여기서 이제 파이어. 알겠습니다. 일단 유다희 씨는 너 집에 가 이 새끼. 가서 부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주지 스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해요. 예? 이 절에 연락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최악의 경우에 말이야.
가족을 못 찾으면 이게 N간지 사원에 우리가 공양하자 이거요. 알겠구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시 반을 지날 무렵이었어요. 어스레한 방에서 서쪽 하늘에 해가 비추는 인형을 보고 나도 모르게 오싹했습니다. 키노시타 미키라는 애는 말이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요. 세상을 뜬 아이의 인형. 대놓고 무서워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가까이 두자니 아무래도 내키지 않는다. 우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단정하게 두기로 하자. 인형을 손에 쥔다. 그러자 키노시타 미키예요. 조용한 방에 요란한 소리가 울린다.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때 어째선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키노시타 미키는 목소리로 보건대 어린 여자애다. 만약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그날 밤 유다이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회의 직후 절집 보호에게 연락해봤지만 그 보호가 여자라서 그런 걸 말할 수가 있겠냐? 우리 아버지 화나면 무서운 거 알잖아. 라며 투덜대는 모양이다. 계속 설득해본다곤 하지만 애초에 10년도 넘는 옛날에 절에 온 사람의 정보가 아직 남아있으리라고 보긴 어렵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튼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다. 2008년 당시엔 SNS나 동영상 업로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블로그를 쓰는 사람은 꽤나 있었다. 미키의 부모가 육아 블로그를 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전에 하나의 씨가 밤을 새워가며 다양한 한자를 맞춰봤다고 했다. 무카, 무케, 뭐야 저게? 패턴은 아무튼 뭐 무한하겠다. 문득 떠올렸다. 하나의 씨는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는 검색해봤을까? 나는 키노시타 미키라고 검색해봤다. 역시 결과가 너무 많다. 94만 8천 건. 좀 더 결과를 줄여야 한다. 육아 키노시타 미키, 인형 키노시타 미키. 달리 뭐가 있을까? 히로시마 키노시타 미키 라고 입력하던 도중 검색어 후보에 눈길을 끄는 단어가 나왔다. 히로시마의 키노시타 미츠키 무서운 사진. 이게 연관 검색어로 뜬 거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색해봤습니다. 와, 이것도 뭐냐. 사진 검색에 늘어선 기분 나쁜 사진.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네 밑에. 문득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든다. 나는 서둘러 인형을 서랍에서 꺼냈다. 기계를 빼 버튼을 누른다. 키노시타 미키예요. 잘 들어보니 미와 키 사이에 살짝 공백이 있다. 아이 특유의 더듬거리는 발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분 탓이지만 한번 합장하고 인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기계가 들어있던 빈틈. 그러고 보니 기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형 내부를 잘 보진 못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다. 천이 겹친 부분을 열어본다. 뭐 있나봐. 아씨. 쿠리아라 씨에게 전화를 건다. 라라라라라라. 아, 여보세요. 무슨 일인가요? 예, 방금 알게 되는데요. 큰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자의 이름이 미키가 아니고요. 미츠키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인형 안쪽에 자수가 있는 거예요. 아, 로마자로 미츠키라고 박혀 있더라고요. 아이, 근데 말이요, 이 음성은 키노시타 미키예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마도 그 소리는 미키라고 하는 걸 거예요. 미키? 미츠키에서 츠는 어른도 발음이 힘들잖아요. 어린애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말하기 쉽게 미키라는 별명이 집안에서 쓰인 게 아닐까요?
방금 다시 들어보고서 제가 알아챘습니다. 미츠키와 미키라니. 하나희 씨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겠죠. 아이 그렇구만. 아니 근데 말이오, 그걸 알았다고 해도 말이오. 구리아라 씨, 그 씨발 목소리만 큰 거예요? 히로시마 키노시타 미츠키 무서운 사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알겠구먼. 기다려봐. 뭔가 이상한 사진 안 뜨나요? 아유 떴어 그래. 응, 이 뭐요? 잘 보면요, 아래쪽에 키노시타 미츠키라고 써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구먼.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인형이랑 무슨 관련이요? 그래서 아직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경 쓰이니까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에. 사진이 올라간 곳이 말이에요, 인터넷의 무서운 사진 특집 같은 사이트인데 말이에요, 원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옛 뉴스 기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2008년 7월 30일에 업로드된 기사인데, 히로시마현에서 소년의 사체가 발견이 됐대요. 쇼바라시의 한 공원에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됐다. 발견자가 시청 소속의 청소작업자, 공원 내에 수풀을 청소하던 중 소년이 쓰러진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인이 흉부를 날부채로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 쇼바라시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예, 사인은요, 식칼로 흉부를 찔림에 의한 과다출혈이요. 사체에 저항 흔적은 없었대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사체는 하반신을 노출한 채, 이게 뭐야, 요도를 관통해 미싱바늘이 꽂혀 있었다고? 요도에 미싱바늘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도에 바늘이? 아유 아팠겠구먼. 이 괴한 사건이지만 의외로 쉽게 해결됐어요. 현장 부근에 CCTV에 범인이 찍혔거든요. 이 멍청한 새끼네. 그 영상이 당시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걸 잘라낸 사진이 이 사진인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오, 이 가면을 쓴 남자가 범인이다 이 말인가? 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요, 기사에 따르면은 남자는 손에 든 비닐봉투에서 피가 묻은 식칼을 꺼내 카메라에 들이댄 뒤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아이 뭐 미친놈이다 했구만. 예, 당연하지만 말이에요, 영상에서 남자의 신상이 드러나서 며칠 뒤에 경찰에 사정 청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가 말하기를 선뜻 내가 범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남자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식칼과 그 가면이 발견돼서 체포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이 근데 우케치 양반, 이 말투가 점점 나를 닮아가네. 자, 체포 기사도 나왔습니다. 히로시마현 소년 살인사건 범인 체포. 키노시타 나츠유키 33살, 회사원이고요. 체포되기 반년 전에 이혼해서 당시에는 독신이었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 5살인 외동딸을 잃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이 범행 당시에 쓰고 있던 가면도 그 죽은 딸이 그린 거래. 아니 그러면 그 딸내미의 이름이 키노시타 미츠키겠네요.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이름. 아니 나이도 비슷하잖아.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2008년 7월이라는 점도 그렇죠. 유다이 씨가 N간지에서 인형을 훔친 시기랑 같다 이거야. 아마 인형을 갖다 놓은 것도 그쯤이겠지? 2008년 여름, 히로시마현,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키노시타 미츠키라는 이름,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요, 어째서 키노시타 나츠유키는 딸이 그런 그림을 그렸냐 얘기요. 그건 좀 기묘하네요 진짜. 애초에 이 그림은 누굴까요? 안경을 쓴 남잔가 이게? 이 어쩌면 말이요, 키노시타 나츠유키의 초상화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요. 아빠를 그렸다는 건가요? 그런 걸 쓰고 살인이라니, 이 보통 미친 새끼가 아니네요. 그렇지, 이 사람 죽이는 게 이 정상인 새끼들이요. 아이 그리고 말이요, 우케치 양반아, 이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말이요, 얼굴 옆에 그려진 그 작대기야. 보여? 작대기. 그 눈을 크게 떠봐요. 예? 아이 잘 봐봐. 왜 이래 젊은 양반이. 오른쪽 얼굴에 말이요, 세로로 작대기 같은 게 이게 2개가 그려져 있단 말이요. 이등병이야. 아 정말이네요. 근데 일병이에요. 이등병은 하나예요. 아니 내가 방위라 그래. 미안해.
이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남아있나 아직? 이거 15년 정도 된 사건이니까요. 정보는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아하, 이 15년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키노시타 나츠유키는 이제 출소했겠구만. 아니요,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아, 범인이 죽었어요. 히로시마현 쇼바라시에서 중학생을 죽인 사건에 대해 용의자로 취조받던 키노시타 나츠유키. 6일 새벽에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죄를 인정하고요.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었대요. 야, 이거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 정리는 우케츠 양반이 해. 어이 씨발, 목소리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목소리만 존나 크고. 자, 알겠어요. 자, 봐봐요. 2007년 키노시타 미츠키 사망했습니다. 2008년 키노시타 미츠키의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키노시타 나츠유키가 카가라 타루토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엔간지 사원에서 인형이 공양됐죠. 2007년 당시에 5세였던 키노시타 미츠키가 사망. 그 이후에 부모가 이혼. 그리고 이듬해 7월 미츠키의 부친 나츠유키는 딸이 그린 그림을 가면을 쓰고서 당시 14세였던 타가라 타쿠로를 살해했다 이거구만.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마도 발단은 말이오. 키노시타 미츠키의 사망일 거다 이 말이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렇군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타가라 타쿠토가 키노시타 미츠키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겠어? 예? 2007년에 말이야. 카가라 타쿠토는 H님이 멤버십을 가입 환영한다 이 말이야. 딸을 잃은 키노시타 부부는 이혼했잖아. 그리고 7월에 키노시타 나츠유키는 딸의 복수를 하고 지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거요. 소중하게 간직하던 딸의 유품을 인형을 말이오 엔간지에 맡기고 카가라를 죽이고 체포된 뒤에 지도 이제 목숨을 끊은 거지. 얼굴에 뒤집어 쓴 딸의 그림 말이야. 말하자면은 이게 복수의 깃발 같은 것이야. 이걸로 나는 얼추 설명이 된다고 봐. 그런가요? 아, 그렇다면 혹시 쿠리하라 씨의 설이 맞다면 카가라 타쿠토가 키노시타 미츠키를 죽였다는 뉴스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나 아이, 쿠리하라 씨 안 되겠어요. 카가라 타쿠토로 검색해도 나오는 게 이제 방금 그 뉴스밖에 없고요. 카가라가 가해자였던 기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아이고 우케츠 양반아, 이 없는 게 당연하지. 예? 카가라는 당시에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야. 우리 이 일본은 말이야 미성년자가 사건을 일으켜도 까치울 불곰이 멤버십 가입을 환영한다 이거야. 일본은 미성년자는 실명 보도를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실제로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진짜 빡세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송부된 소녀는 성명, 연령, 직업주소, 외모 등을 신문지나 기타 출판물에 게재를 절대 안 합니다. 얘네가 성인이 돼도 안 해요. 어릴 때에 있던 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말이요. 찾아볼 거라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해야 된다 이거야. 피해자는 어른이든 아이든 풀 네임으로 보도가 되지. 키노시타 미츠키 말인가요? 이름의 표기법은 모르겠지만 미츠키에 맞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나는 떠오르는 데까지 검색창에 쳐봤다. 그리고 쿠리하라 씨 찾았어요. 히로시마현 실종된 여아가 시신으로 발견. 야, 7월 22일 날 어머니와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5살이야. 맞네. 야, 쿠리하라 씨가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좀 짜증나서 그렇지 진짜 추리력은 좋습니다. 키노시타 미츠키가 실종됐네. 그날은 여름방학 첫 일요일이라 백화점이 콩나물 시루처럼 혼잡했다. 뭔 소리야. 어머니가 잠시 눈을 뗀 그 순간 미츠키가 사라졌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 공원을 산책하던 여성이 미츠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인은 쇼크사. 범인은 금세 체포됐어요. 백화점 입구에 CCTV가 체구가 작은 소년이 미츠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보도되던 당시 13세 소년은 설마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고, 그날 미츠키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인가?
경찰의 말에 어머니는 도중에 귀를 막고 쓰러져 정신없이 울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서 마지막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1년 뒤 아버지는 범행이 나서요. 그때 그는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실한 복수였겠죠. 어머니가 눈을 뗀 사이에 그만 제 여동생에게 4살짜리 애가 있는데 어린애만 뚫어져다 보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 엄마는 잘못이 없지.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다 이거야. 그런 게 이 이혼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고. 괴로운 일이네요. 이 사건의 범인은 카가라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연령도 일치하죠. 하지만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카가라가 한 짓은 엄연히 중죄잖아요. 체포됐다면 꽤 오랜 동안 바깥을 다닐 수 없었을 텐데 사건 1년 뒤 카가라는 공원에서 살해당했어요. 1년 만에 출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도 소년법이요. 당시 법률로는 14세 미만인 자에게 이 형사 책임을 안 물어. 어린애니까 나쁜 짓을 해줘도 봐주자. 이 얘기요. 아이, 그런 젖 같은 일이. 카가란 말이요. 당시에 13세요. 아마 아동자립지원센터에 보내줬겠지. 하지만 교도소와는 다르게 구속력이 없어요. 자유롭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다 이 말이요. 아, 그렇군요. 다만 우리에겐 좀 아쉬운 소식이 있어. 예? 인형의 목소리 주인인 말이야. 키노시타 미츠키와 살해당한 키노시타 미츠키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거요. 예? 아니, 어째서죠? 떠올려보라 이거야. 키노시타 미츠키 양이 죽은 건 말이야. 2007년 7월이요. 이제 이해가 되나? 토킹베아가 발매되기 전이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미츠키가 목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네요? 그렇지.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아, 사실 나는 속으로 안심했다. 수중에 있는 인형이 그렇게나 안쓰러운 사건의 피해자 것이라니.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라 다행이다. 실례긴 하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 납득할 수 없는 기분은 무엇일까?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소녀가 죽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때 계속 느껴왔던 위화감, 인형의 목소리를 향한 막연한 불쾌감의 정체를 안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화를 걸어요. 얼랄랄랄랄. 쿠리아라씨,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 인형 말이에요. 정말로 키노시타 미츠키 양의 인형일까요? 아이 근데 우케츠 양반아, 당신은 전화할 곳이 나밖에 없나? 뭐 툭 하면 나를 찾네. 아이고, 아저씨가 제일 만만해서 그래요. 아이 무슨 뜻이야? 계속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 그래, 쿠리아라씨. 어릴 때 인형에 이름 짓고 논 적이 있나요? 아이 난 없어. 내 여동생은 그랬지. 동생께서는 어떤 이름을 붙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고양이 인형에게는 냥키치, 토끼 인형에게는 뿅코라든가 뭐 그런 이름이야. 아, 그래요? 그런 거요. 왜 그래? 아이들 인형에 이름 지을 때 보통 자기 이름은 안 붙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인형은요, 형제나 친구지 자기 자신은 아니니까요. 제가 혹시나 마음에 드는 인형을 샀다 해도요, 우케츠라고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 그렇구만. 그래서요, 이 인형의 주인이 키노시타 미츠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자기 인형의 이름을 녹음한다면 키노시타 미키예요 라고 녹음해버리면 그 인형의 이름이 키노시타 미키가 돼버리잖아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인형을 귀여워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은 인형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말이에요, 미츠키가 죽은 뒤에 이 인형을 만들어 미츠키와 같은 이름을 붙이려고 아끼려고 했겠죠. 그런 걸 할 사람은 말이에요, 미츠키의 부모로구만. 미츠키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인형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렇죠. 아이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 아이 근데 말이요,
어떻게 녹음을 목소리로 했냐 이거죠? 그렇지. 그것도 음성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예요. 아니 노이즈? 이 음성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뭔 옛날 라디오 음질 같은 거고 여자의 목소리도 멀찍이서 들리잖아요. 이 뭐랄까? 다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녹음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아하, 과거에 찍은 영상에 음성을 썼다 이 얘기구만. 그런 것 같아요. 홈비디오 중에서 미츠키가 말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재생하면서 기계에 녹음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음성에는 말소리나 기타 연주소리 같은 배경 잡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구만.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어째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든 딸의 분신과 같은 인형을 말이오, 만들자마자 콩물로 맞췄는가? 이건 이상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건 아마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심경의 변화라. 키노시타 나츠유키가 엔간지 사원의 인형을 공양함. 나츠유키가 카가라 타쿠토를 살해함. 체포당한 이후에 자살함. 복수를 결심했다는 거구만. 결국 인형으로는 슬픔을 잠재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형을 공양하기로 했죠. 부모가 키노시타 나츠유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인형은 으스게 할 거요. 키노시타 나츠유키 씨는 돌아가셨고 엔간지 사원에 공양하는 게 이게 무난할까? 이 마지막으로 제가 유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족이면은 그 어머니 말씀인가? 미츠키의 어머니 나츠유키 씨의 전처,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높다.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컴퓨터를 켜고 히로시마 키노시타 미츠키라고 검색해봤다. 역시 검색 결과 대부분이 사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다른 부류의 사이트가 있었다. 히쿠라 유치원의 공식 홈페이지. 히로시마 현에 있는 유치원의 공식 홈페이지다. 2007년 6월 30일부터 본원의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이건 옛날 사이트라는 건가? 유치원 생활이라는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올라와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했을 것이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키노시타 미츠키 양의 아버지는 요즘 기타 연습에 푹 빠졌다 그러네요. 잘 치게 되면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언제나 싱글벙글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아빠가 우는 얼굴이 귀엽고 멋지네요. 이 아빠가 자식의 이름으로 복수한다. 약간 좀 이런 개념이었었을 것 같은데요. 이쯤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히쿠라 유치원에는 한때 키노시타 미츠키가 재적했다. 어머니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의 가능성을 믿고 전화하기로 한다. 여보세요? 히쿠라 유치원의 사사키입니다. 아, 시원시원한 젊은 남자 목소리예요. 예, 바쁘진 와중에 이제 죄송한데요. 2007년쯤에 그 유치원에 다닌 키노시타 미츠키라는 아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좀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래서 예전 일은 모릅니다.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대기음이 울린 뒤 연배가 있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바꿨습니다. 원장 사카구치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원에서는 키노시타 미츠키 양에 대한 취재는 사절해요. 취재. 아마 지금도 사건을 조사하려고 적잖은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모양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잠시 틈을 두고서 원장은 말했다. 미츠키 양의 어머님과는 지금도 1년에 여러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쪽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머님께 전달드리겠어요. 그런데요, 어머님께서 그쪽에 연락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쪽 전화번호는 전해드릴게요. 15년 전에 재적했던 원아의 어머니와 원장이 연락하는 경우는 보통 없지 않나. 불행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를 원장이 줄곧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번호 전달했고
방해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틀 뒤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우에다 사나라고 합니다. 작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사카구치 원장 선생님께 연락을 받아서요. 라는 말을 통해 그녀가 미츠키의 어머니임을 알았다. 드디어 도착했다. 이야기는 원장에게 들었을 테지만 나는 다시금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했다. 주변을 캐고 다녔기에 나를 불쾌하게 여겨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딸을 위해서라니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유다이 씨에 대해서도 어린애가 한 짓이니까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말하는 중 점차 대화가 진전돼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가르쳐줬다. 이혼한 뒤로 옛 성이었던 우에다로 돌아와 현재는 고향인 고치현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한다. 이윽고 주제는 인형의 처분 방식으로 옮겨졌다. 난 근데 반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것들에 대한 설정을 전부 다 뒤집어버리는, 다시 해석해야 되는 앞의 내용들을. 그게 하나가 나올 것 같긴 해, 왠지 느낌이. 물론요. 이쪽에서 엔간지 사원에 다시 공양을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에다 씨가 괜찮으시면요. 돌려드리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내일이라도 등기로 붙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과 만나다니 좀 신기한 부분이네요. 저기 우에다 씨는 인형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만들었어요. 예? 우에다 씨가요? 남편분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물론 만들자고 한 건 남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수공예 같은 건 그 사람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몇 번이고 자기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대서요.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중간부터는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완성되자 아주 기뻐했거든요. 제가 다 어이없을 정도로 아껴댔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듯한 말투가 다소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뭘까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인형을 주면서 이건 네가 갖고 있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라고 했어요. 예? 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더군요. 아이가 죽은 뒤 이혼하는 부부는 많다고 들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둘이서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에서 다시 미츠키와 살자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은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혼한 지 몇 달 지나고 TV에 사건의 뉴스를 보고서 그이의 본심을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독신이 된 뒤 범인에게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남편이 죽은 뒤에 인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공양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가지고 있기에는 괴로운 기억이 많으니까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번 일로 다시 떠올리시게 된 건 아닐지 하네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아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사실은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얘긴가요? 아니요. 타가라 타쿠토 말이에요. 저는요, 젊었을 땐 무지해서 법률 같은 건 전혀 몰랐어요. 미츠키가 살해당한 뒤에 범인의 이름이 왜 보도되지 않는지 전혀 몰랐어요. 소년법이죠? 맞아요. 어디에 누가 만든 법인진 몰라도 저에게는 진짜 개 같은 법이에요. 그 쓰레기 새끼의 개인정보는 지켜주는 주제에 미츠키는 얼굴 이름 당한지까지 TV에 나왔어요. 당신은 인터넷 미디어 쪽 분이시니까 아시겠죠? 당시 투채널에서 그 애에 대한 얼마나 끔찍한 가차없는 글이 올라왔는지. 예, 상상은 갑니다. 그런 주제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들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아도 뉴스로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키노시타 미츠키란 이름을 들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요,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으로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앗아간 놈이 있던 것도, 그걸 재밌다며 떠들어대던 놈이 있던 것도요. 어째서 키노시타나 치유키는 TV에 보도될 텐데도 CCTV를 향해 시카를 휘두른 걸까? 그가 복수한 상대는 범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날 우에다 씨에게 인형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씨발 쿠리아라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얼라라라라. 우케츠 양반아, 그 일 말이야. 그 어떻게 됐나? 내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네. 지금 막 인형 보내고 오던 참입니다. 그랬구만. 벌써 거기까지 일이 진행이 됐어. 나는 요 며칠간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잘 됐구만. 잘 됐어. 이게 이제 인형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옛날 기억을 또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우케츠 양반도 좋은 일을 또 했고 나도 이제 일절 기여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유다희 씨도 안심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협력해 주셨잖아요. 도움을 됐습니다. 아니야. 뭐 그래도 내가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은 말이야. 아직 미해결 상태구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난 이거는 말하지 않겠네 또. 또 바쁜 일이 생겨서만. 씨발 저번에도 말하다 말고 짰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그런가? 내가 그럼 이번에는 적당히 얘기 한번 해드리지. 카가라의 시체에는 말이야 요도에 미싱 바늘이 꽂혀 있었다 얘기야. 기사에 나왔잖아. 이건 말이야 고통을 주는 복수의 일종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요? 즉 카가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 바늘은 카가라가 살아있을 때 박혔다는 거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요. 씨발 왜 이렇게 리액션이 재미가 없어? 아무튼 말이야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어. 분명 기사에는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없다고 써 있었잖아. 당시에 카가라는 14세요. 나름 등치도 크지. 갑자기 습격당하고 팬티가 강제로 제껴지고 말이여. 이 음부에 씨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바늘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에 처하면은 보통은 저항할 거 아니요. 그건 그렇겠죠. 어째서 카가라는 저항을 안 했을까? 말을 안 해? 내가 하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어째서 카가라는 공원의 숲을 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하반신을 드러냈는가? 나는 쿠리아라 씨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오 이것은 성행위를 하던 게 아니었냐 이거야. 성행위? 그렇단 말이야.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카가라를 죽인 이는 여자일 가능성도 높다 이 말이야. 쿠리아라 씨 설마 카가라에게 강한 원한을 품은 여성이 한 명 있지 않나? 우에다 씨 말인가요? 그렇지. 카가라를 유혹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와 속옷을 벗기고 상대가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 기습을.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CCTV에 찍힌 건 키노시타 나츠유키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가 카메라 앞에서 그 내 대사야. 피가 묻은 시카를 들이밀었을 뿐이다 이거야. 하지만 애초에 영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나? 왜 굳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줬냐고. 그거는 자신이 죽였다는 걸 경찰에 알려서 체포되기 위해서 아닌가요? 꽤나 당황하는구만. 그래 내가 맹점을 찔렀지.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해. 자수하면 되잖아. 카가라를 죽일 수 있는 건 여성뿐이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실행범이 되고 아버지는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지. CCTV 영상은 말이요 키노시타 나츠유키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공작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사람은 공범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책에 인형을 주면서 이건 네가 갖고 있어. 이혼하자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독신이 된 뒤 범인에게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마 착각일 거요. 내 말에 신경 쓰지 마로. 뭐라고요? 이제 와서 씨발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처음부터 적당히 흘려들으라고 했잖아. 뭔 소리예요? 나 이러면 번호 차단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신경 쓰이는 게 있네. 뭔데요? 그 인형에 녹음된 그 목소리 말이에요.
키노시타 미키예요. 좋은 아침. 잘 자요. 바이바이. 이대가지 말이오. 어째서 부부는 바이바이 같은 걸 녹음했냐 이거요. 어째서라뇨? 키노시타 부부가 인형을 만든 진짜 목적은 말이오. 어쩌면 미츠키에게 작별을 고함이 아닐까 얘기요. 아니 또 뭔 소리예요? 조현병 걸렸어요? 그들은 말이오. 잘 가라는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한 제 딸과 영영이 찢어졌어. 그래서 적어도 인사라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말이오. 설령 그 상대가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일지라도 이 말이오. 유다이가 앵간지 사원에서 인형을 앵간히 찾았을 때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 뭐요? 키노시타 미키예요. 이거였잖아. 그 말은 말이요. 한개 전의 음성. 응? 다시 말해서 우에다 씨가 마지막으로 재생한 음성이 순서상 바이바이 이거요. 아마 그때 그녀는 미츠키와 드디어 작별을 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요. 설령 내가 말한 것이 마니아나 사실이라 해도 이거 내 책임 아니여. 모른 척 해줘. 그때 문득 우에다 씨의 말을 떠올렸다. 둘이서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미츠키와 살자고 약속했는데. 저기요 쿠리아라 씨. 아니다 끊을래. 이제 나 그만할 얘기할래. 나 이거 무서워.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아니 우케츠 양반아 뭐 아직도 그런 걸 믿나? 아이 뭐 조금은요. 혹시 뭐 어때요? 아이 로맨티스트구만 우리 우케츠 양반이 말이여. 선이든 악이든 말이여. 애건 어른이건 죽으면 뭐여. 그냥 잿더미여. 이렇게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야, 얘 봐봐, 내가 뭐랬어. 반전이 한번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부가 같이 한 거였네. 그리고 남편이 혼자 한 것처럼 뒤집어 썼네. 그럼 아내가 동의한 거야. 남편한테 그렇게라도 해서 하겠다면 하겠다. 그러네. 갑자기 걔 누구야? 그 사투리 쓰는 걔 인형 셉이네. 이 새끼가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어? 우에단가 걔가 사라져서 좀 재미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게 보니까 이 두 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기타네요. 기타 이렇게 여기 올록볼록해지니까 여기가 이제 잘려가지고 안 나온 거고. 유치원에 있던 그 애 그림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쓴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요거를 그대로 프린트한 것 같아요. 그대로. 애가 그린 거니까. 그래야만 의미가 있겠지. 요 부분이었어. 요 부분. 아, 우리 우케츠 형님이 또 오늘도 너무도 좋은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 대단한 형님이죠. 아, 이 우케츠 괴담 번역본이 있나요? 한글로? 우리나라에? 책에 들어왔나, 책이? 사고 싶을 정도야. 이 정도면 사줘야 돼,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얘기 재밌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케츠 괴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쿠리아라가 있는 얘기는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쿠리아라는 좀 몇 번 쉴게요. 이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요. 쿠리아라. 너무 힘들거든요. 이 아저씨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잠깐 차단하겠습니다. 쿠리아라 아저씨. 아무튼 뭐 오늘도 너무 잘 봤고 또 편집해서 올릴게요.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오싹오싹 시간에 또 우케츠 괴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